안녕하십니까? 상상인그룹 구성원 여러분. 인재경영실입니다. 오늘은 성과관리 심화 리더를 위한 사전 학습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세 가지 주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MBO와 OKR 프레임워크의 이해와 실무 적용 방법을 습득합니다. 특히 우리 조직에서 활용하는 MBO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둘째, 도전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SMART 원칙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일환일 미팅 준비 및 참여 방법을 학습합니다.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방법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다룰 7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성과 관리의 정의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합니다. 2장에서는 2026년 성과 관리의 주요 변화와 흐름을 다룹니다. 3장에서는 MBO, OKR, KPI 등 다양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합니다. 4장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5장에서는 SMART 원칙과 도전적 목표 수립 방법을 실습과 함께 학습합니다. 6장에서는 효과적인 10일 미팅 진행법과 피드백 스킬을 다룹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 성과관리 실무 적용을 위한 실행 방안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1장, 성과관리의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먼저 성과관리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획, 측정, 평가, 개선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라는 점입니다. 연말에 한 번 하는 평가가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지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평가가 아닌 구성원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함께 이끄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원 관점에서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방향성과 기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성장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팀 관점에서는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업과 상호 지원을 촉진합니다. 또한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조직 관점에서는 전략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연계를 통해 조직 성과를 극대화하고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됩니다. 화면 오른쪽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성과 관리는 플랜-2-체크-액트의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플랜, 실행하며도 평가와 피드백을 거쳐 체크, 개선과 발전 액트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입니다. 2장, 2026년 성과관리 트렌드입니다. 성과관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성과관리는 더욱 유연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5가지 주요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입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객관적인 성과 측정과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주관적인 느낌이나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트렌드, AI 활용 성과관리입니다. 이제 AI 에이전트를 디지털 직원으로 채용하고 명확한 역할을 정의하여 온보딩, 책임 배분, 성과 측정까지 실제 팀원처럼 관리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사람-AI 협업 시대의 성과관리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 실시간 피드백 문화입니다. 연간 또는 분기별 평가에서 지속적인 코칭과 피드백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트렌드, 하이브리드 협업 중심 평가입니다. 원격 및 대면, 환경에서의 협업 능력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 개인화된 성장 경로입니다. 표준화된 성과 관리에서 개인 맞춤형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듯이 이 5가지 트렌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성과 관리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장 프레임워크 비교입니다. 먼저 MBO와 OKR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BO, 매너지먼트 바이 어브젝티브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제안한 목표 관리 시스템으로 상위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을 분배하는 성과 관리 방법론입니다. 접근 방식은 개인의 성과와 보상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과 직결됩니다. OKR, Objectives on the Key Results는 다른 접근을 취합니다.
인텔에서 시작해 구글이 널리 알린 목표와 핵심 결과, 프레임워크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투명한 결과 측정을 강조합니다. 접근 방식은 도전적이고 영감을 주는 목표 설정을 강조하고 협업과 조직 전체의 정렬에 중점을 둡니다. 핵심 차이점을 요약하면 MBO는 안정적인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OKR은 혁신과 도전 추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상상인 그룹은 MBO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MBO와 OKR의 상세한 비교표를 통해 두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목표 수립 방식에서 MBO는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관리자와 직원 간 합의를 중시합니다. OKR은 바텀-업과 탑-다운을 혼합하여 전사적 공유와 연계를 강조합니다. 목표 달성 기대치가 크게 다릅니다. MBO는 100% 달성을 목표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OKR은 6070% 달성을 목표로 도전적이고 야심찬 목표 설정을 권장합니다. 평가 및 보상 연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MBO는 성과 평가 및 보상과 직접 연계되어 달성도에 따른 평가가 반영됩니다. OKR은 평가 및 보상과 분리를 권장하여 실험과 도전을 장려합니다. 주기 및 유연성 측면에서 MBO는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운영되며 수립 후 변경이 제한적입니다. OKR은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투명성 및 공개성도 다릅니다. MBO는 부서나 팀 내부적으로 제한된 공유가 이뤄지고 개인별 목표는 비공개 경향이 있습니다. OKR은 전사적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하여 모든 구성원의 OKR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하면 MBO는 명확한 책임과 안정적 운영이 장점이지만 유연성 부족과 사일로 현상이 단점입니다. OKR은 혁신 촉진과 조직 정렬이 장점이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적응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합한 조직 유형도 다릅니다. MBO는 안정적인 성장 단계의 기업, 예측 가능한 환경의 기업에 적합합니다. OKR은 빠른 성장과 변화 대응이 필요한 기업, 혁신과 도전이 필요한 조직에 적합합니다. 사장,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사례입니다. 구글의 OKR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도입한 OKR은 구글의 빠른 성장을 이끈 핵심 요소입니다. 구글은 3-3-3 법칙을 적용합니다. 3개월마다 3개의 목표, 각 목표당 3개의 핵심 결과를 설정하는 것이죠. 모든 목표를 공개하고 60-70% 달성을 목표로 하며 평가와 분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우선순위와 측정 가능한 결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과 기반 평가를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성과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개인 성과 영향력을 60%, 80%, 100%, 120%, 140%의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와 협업 역량을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 활용 능력이 성과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죠. 네이버의 일한일 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정기적인 일한일 미팅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핵심은 성과 평가가 아닌 업무 몰입도와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솔직한 피드백 문화를 조성하고 리더의 코칭 역량 강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칭 중심의 접근법으로 구성원의 자발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카카오의 360도 다면 평가입니다. 상향 평가, 동료 평가, 하향 평가를 포함한 다면 평가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익명 피드백을 통해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평가 표현 방식 개선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피드백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각적 평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지속적인 피드백, 성장 중심의 접근, 그리고 조직 문화와의 연계입니다. 5장 목표 설정 실무입니다. 먼저 SMART 목표 설정 원칙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MART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의 약자입니다. S-스퍼시픽 구체적인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M-메저러벌 측정 가능한 진행 상황과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A-어치버벌 달성 가능한 목표는 도전적이되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R-렐러번트 관련성 있는 개인과 조직의 전체 목표 및 가치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T-타임-바운드 기한이 있는 목표 달성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오른쪽 실무 적용 예시를 보시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목표를 점검해 보세요.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야 좋은 목표입니다. 이제 도전적 목표 수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적 목표 스트레치 곤란 무엇일까요? 현재 역량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목표로 60-70% 달성률을 가정하여 설정하는 목표입니다. 구성원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입니다. 적정 도전 수준은 100% 달성이 아닌 60-7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합니다. 도전적 목표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달성이 어려워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혁신이 발생합니다. 둘째, 성장 지향성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성장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학습에 가치를 둡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글의 10배 개선 10x 임프루브먼트 철학입니다. 구글은 10배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접근은 자율주행차 WAYMO, 프로젝트 룬 등 혁신적 결과물을 탄생시켰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 목표는 100%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도전적 목표는 100%를 설정하고 60-70% 달성을 실제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목표가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목표 설정 실무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SMART 목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S. 구체적 체크포인트.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M. 측정 가능 체크포인트. 정량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가? 수치, 비율, 금액 등. A. 달성 가능 체크포인트. 보유 자원과 역량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 R. 관련성 체크포인트. 팀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가? T- 기한 체크포인트. 명확한 마감일 기한이 설정되었는가? 오른쪽의 실무 적용 예시를 참고하시고 현장 적용 가이드 템플릿을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일하는 미팅과 피드백입니다. 먼저 일하는 미팅의 가치와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미팅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와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갖는 양방향 소통의 시간으로 성과 점검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과 몰입을 촉진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업무 진행 상황, 개인 성장, 경력 개발, 고민사항 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하는 미팅의 세 가지 주요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업무 몰입 향상입니다. 명확한 방향성과 기대치를 공유하고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구성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입니다. 둘째, 구성원 성장 촉진입니다. 개인의 강점과 개발 영역을 함께 발견하고 맞춤형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셋째, 인재 유지 및 신뢰 구축입니다. 구성원과 리더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과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조직에 대한 몰입을 높입니다. 화면 중앙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일한일 미팅을 중심으로 업무 몰입, 성장 촉진, 인재 유지, 신뢰 구축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일한일 미팅을 통한 소통은 구성원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보고 시간이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일한일 미팅의 실제 준비와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팅 주기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팀과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주기를 설정하세요. 주일회, 2주일회, 월일회 등 일반적입니다. 팀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하되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리더와 구성원의 미팅 준비 사항을 확인하신 후 일한일 진행 전에 필히 준비가 되었어야 성공적인 일한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세요. 일한일 미팅은 평가가 아닌 지원과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효과적인 일한일 미팅을 위한 카테고리별 질문 예시를 제공합니다. 업무 수행 관련 질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나요? 업무 프로세스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느끼나요? 이런 질문들은 업무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장 및 개발 관련 질문. 최근에 새롭게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 6개월 내에 개발하고 싶은 역량은 무엇인가요? 어떤 업무나 프로젝트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현재 역할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구성원의 성장 욕구를 파악하고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및 웰빙 관련 질문. 현재 업무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나요? 팀 내에서 당신의 기여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업무와 삶의 균형에 만족하시나요? 구성원의 정서적 상태와 동기부여 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 및 협업 관련 질문. 팀 내 협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팀의 소통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팀 다이내믹스와 협업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 질문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세요. 일환일 미팅은 질문 마이너스 답변 형식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중요합니다. 매 미팅에서 모든 카테고리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1-2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드백의 기술과 코칭 스킬을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의 특징. 효과적인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행동 중심적이며 개선점과 강점을 균형 있게 다루는 상호소통입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닌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피드백 기술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구체적 행동 중심입니다. 추상적인 평가보다 관찰된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세요. 보고서가 좋지 않았어. 대신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 부분이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와 같이 표현합니다. 둘째, 균형 있는 접근입니다. 강점을 인정하고 개선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을 적용해 긍정 마이너스 개선 마이너스 긍정 순서로 피드백을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대화형 코칭입니다. 일방적 전달보다는 질문과 경청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오른쪽에 실제 대화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대화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강점을 먼저 인정한 후 개선점을 구성원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좋은 피드백은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팀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7장 성과관리 실행 프로세스입니다. 성과관리 실행 프로세스란 목표 수립부터 평가까지 구성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순환적 활동입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효과적인 체크인을 통해 성과와 개발을 촉진합니다. 성과관리 5단계 주요 프로세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1단계 목표 수립. 조직 목표와 연계된 SMART한 개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적절한 도전성을 갖춰야 합니다. 2단계 실행 및 체크인. 정기적인 일환일 미팅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피드백으로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3단계 중간 평가 및 조정.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목표나 실행 계획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4단계 최종 평가. 객관적인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행동과 결과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5단계 성장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기의 성장 계획과 개발 목표를 설정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학습으로 연결합니다. 효과적인 체크인 방법 4가지도 실제 성과 관리를 진행하실 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선순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 6단계가 계속 순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성과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일상적인 대화와 업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입니다. 직원 몰입도 향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몰입 촉진 문화. 조성.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인정과 보상 체계. 최적화. 성과와 노력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내적 동기를 강화합니다. 성장 경험 제공.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면 중앙의 다이어그램은 몰입과 성과가 몰입 촉진 문화, 인정과 보상, 성장 기회의 세 축으로 지탱됨을 보여줍니다. 실무 적용 팁. 성과 관리 과정에서 일환일 미팅을 활용해 구성원의 몰입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세요. 중요한 통계를 공유하면 갤럽 스테이트 오브 더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몰입도가 높은 팀은 생산성이 21% 더 높고
이직률은 59%더 낮습니다.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목표가 SMART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둘째, 리더 혹은 동료와 정기적인 일환일 미팅을 계획하고 대화하고 싶은 주제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셋째,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피드백을 요청하고 나 또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 목표 달성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하세요.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추천 도서나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과 관리는 여러분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무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인재경영실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오늘 성과관리 심화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여러분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극 활용하시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함께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